저는 코인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얻고 지난 분석으로 또 0원을 벌었습니다. 저는 이번 주에도 1억을 벌 생각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주에 억을 버는 남자 주홍맨입니다. 먼저 인증부터 하겠습니다. 2월 최종결산 4억, 3월 최종결산 4억, 4월 최종결산 2억 8천만원, 5월 최종결산 1억 9천만원, 6월 최종결산 2억, 지난 분석으론 또 0원을 벌었습니다. 인증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잡소리 없이 바로 시황 진행하겠습니다. 제가 어제 영상을 쳐 올렸습니다. 이쯤에서 영상 찍고 영상 올리니까 상승해서 여기였습니다. 관점은 한 번 더 눌리면서 마지막 조정 오면 그때 롱을 받겠다. 그게 찐 베스트 타점이다.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. 근데 보시다시피 영상 올린 뒤 1%도 조정을 안 받고 그대로 떡상해서 직전 횡보 최고점까지 뚫어버렸습니다. 이때 저는 전략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고 다시 올리는 게 지금 이 영상입니다. 한마디로 지금 이 영상이 가장 최신본입니다. 제가 어제 롱 관점을 제시했지만 롱 체결이 안 되고 쳐 올라가 버렸고 진짜 프로 트레이더라면 하루가 안 된 상황에서도 새로운 전략 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. 먼저 저는 큰 상승을 보고 있었지만 이번 상승에서 먹은 건 없습니다. 지금까지 4개월 동안 유튜브 하면서 체결되고도 더 밀려서 손절 나간 적은 있습니다. 근데 체결 자체가 안 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. 관점 올렸는데 체결 안 된 적 이번이 최초입니다. 뭐 그렇게 큰 상승에 자신 있었으면 105K대에서 쳐 잡지 그랬냐 이런 댓글 많은데요. 105K가 최저점인 줄 저도 몰랐죠. 그거 알았으면 잡았겠죠. 안 잡았다는 건 몰랐다는 소리입니다. 아니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? 한 번 더 내려가서 기존 롱충이들 털고 제 롱 체결시켜줄 줄 알았습니다. 105K 최저점 몰랐습니다. 그리고 현 시점에서 저는 새로운 생각을 합니다. 하루 동안 고민을 존나게 했는데 105K가 새로운 찐 저점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. 첫 번째 찐 저점은 아시다시피 98K였습니다. 이때 제가 98K가 찐 저점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20분 동안 썰 푼 게 있으니까 굳이 재언급 드리진 않겠습니다. 그럼 찐 저점 나왔고 어차피 중기 상승장 시작된 건데 두 번째 저점은 어디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. 그게 지난 일주일의 이야기입니다. 당연히 이 횡보 자리는 두 번째 저점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여기선 롱 못 들어간다고 당돌하게 선전포고 했었죠. 그건 맞아 떨어졌습니다. 그리고 제가 보는 찐 저점은 이 라인을 살짝 이탈하는 즉 104.5K를 의도적으로 깨트리면서 마지막으로 개미 털고 2차 상승장 시작하는 시나리오를 봤습니다. 결과는 아시다시피 체결이 안 됐고요. 근데 체결이 안 된 것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. 생각보다 매수세가 세다. 생각보다 상승장이 일찍 시작될 수 있다. 생각보다 강한 상승장이 도래할 수 있다.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원래 제가 노리던 타점보다 훨씬 더 높은 108K대에 재매수를 했습니다. 지금 가격이 제 평단입니다. 재매수하자마자 인증샷 올려놨고요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제 찍힌 최저점 105K가 리얼 최저점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썰 풀도록 하겠습니다. 그거 하려고 영상 켰습니다. 앞으로 98K를 못 깨는 건 너무 당연하고 이제 105K도 못 깬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럼 105K가 왜 최저점이라는 건지 총 8개 근거로 논리적으로 설명드릴게요. 반박을 하시는 건 좋은데 일단 듣고 반박을 하세요. 맨날 15분, 20분짜리 영상 올리면 영상 올린 지 3분 됐는데 악플 존나 달립니다. 끝까지 듣고 악플 다는 사람 존나 없습니다. 자, 아무튼 근거 8개 설명드려야 되니까 오늘은 최대한 유머 없이 진지하게 분석으로만 패겠습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 근거 내 롱 체결 안 되고 쳐 올라감. 두 번째 근거 이런 식으로 한 달이 넘는 역 헤드앤숄더 만드는 중입니다. 패턴 넥라인은 제가 굉장히 많이 언급했던 110.7K고요 110.7K는 무조건 깨러 간다고 반복적으로 설명드렸죠. 더 설명드리기도 입 아픕니다. 아직도 110.7K 깨러 가는 길목인 거고 깨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갑니다. 110.7K 뚫으면 역캐쇼 패턴까지 발동되기 때문에 매수 수급 더 들어올 겁니다. 자, 세 번째 근거 5월 초 차트랑 지금 차트랑 존나 비슷하다고 어제 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. 단순히 겉모습만 비슷한 게 아니고 6가지 일련의 과정이 모두 정확히 일치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최저점 자리가 여기인데 이 자리를 현대 차트에 대입하면 105K입니다. 그리고 보시면 저점 안 깨고 계속 올라갔습니다. 이땐 좀 느리게 올라간 편이고 7월에는 5월보다 시간적으로 더 빠르게 올라간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. 이유는 이따가 나옵니다. 생각보다 빠르게 상승장이 도래할 예정입니다. 아니 정확히는 이미 상승장이 도래했습니다. 초입이라 와닿지 않을 뿐입니다. 자, 네 번째 근거 쭉 쳐 올리고 약간 우하향하면서 채널을 그려준다. 이거 뭡니까? 전형적인 불플래그 패턴이죠. 먼저 길게 쭉 올리고 약하락 횡보 좀 하다가 2차로 길게 쭉 올리는 패턴입니다.
이 패턴대로라면 역대 최고가 깨는 건 1도 아닙니다. 역대 최고가가 112K입니다. 112K 뚫는 것까지도 이젠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. 비트코인이 새 시대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병신처럼 비비적거리는 게 아니고 생각보다 더 큰 상승 준비 중일 수도 있습니다.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. 참고로 방금 보여드린 불플래그는 어제 보여드린 하락 채널이랑 똑같습니다. 지금 실시간으로 채널 뚫을랑 말랑 하고 있죠. 이러면 당연히 직전 저점 105K를 못 깨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. 105K 깨면 그건 패턴 실패입니다. 패턴 실패하면 실망 매도세까지 투하되기 때문에 존나 안 좋습니다. 105K 깨지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저는 안 깰 거라고 보고 비싸게 롱 쳐 들어간 겁니다. 자, 다섯 번째 근거 2019년 프랙탈입니다. 존나 쳐 올라가죠. 우하향하면서 채널 그리죠. 채널 정석대로 그리면 이겁니다. 정석적인 풀플래그입니다. 그리고 채널 돌파하고 중기적으로 한 달 추가 상승장 왔습니다. 이거 얼마 안 돼 보이는데 이게 한 달짜리 추가 상승장입니다. 그럼 이 채널 뚫을 때 사람들이 이 당시에 어떻게 분석했는지 아십니까? 이렇게 뻔하게 채널 그리고 뻔하게 돌파하고 뻔하게 상승장 주는 게 말이 되냐? 코인 한 달차 코인이도 하는 분석으로 정석적으로 진행되는 게 말이 되냐? 오히려 꺾어서 하락할 거다. 페이크 줄 거다. 그게 주된 분석이었습니다. 이 당시 얘기하는 겁니다. 이미 올라갈 대로 올라갔으니까 채널 돌파하고 뭐하고 상관없이 그냥 조정 준다 내려간다. 그게 주류 분석이었고 정석적으로 상승장 온다는 건 아류 분석이었습니다.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? 정석적으로 상승장 줬습니다. 막 개뜨거운 대물장까지는 아니지만 약불장은 충분히 줬다 이 말입니다. 지금 차트도 멀찍이 떨어져서 보면 존나 정석적인 그림으로 보이죠. 한 달차 코린이도 이렇게 분석할 것 같죠.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? 이 내부에서 얼마나 많은 개미들을 괴롭히고 털어 먹었는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와서 이번 채널까지도 페이크라고 판단하는 건 생각보다 논리적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. 이미 페이크를 너무 많이 쳤고 변칙을 너무 많이 줬습니다. 그럼 큰 틀에서는 큰 방향대로 가는 게 트레이더적 해석일 수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지금부터 상승장 예측하는 건 그렇게 뻔한 수도 아닙니다. 보통 사람들 트럼프 관세로 개짓거리 할 때도 최저점 나왔다고 했고 트럼프 일론 머스크 개싸움 할 때도 최저점 나왔다고 했고 이란 이스라엘 전쟁할 때도 최저점 나왔다고 했습니다. 하지만 그 모든 건 최저점이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이미 사람들은 상승장 자체에 대한 불신이 있는 상태이고 이 와중에 제가 상승장 관점을 제시하는 건 막 뻔한 분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. 그 전에 반복적으로 상승장 예측했던 사람들 제대로 수익 본 사람 하나 없습니다. 계속 털렸습니다. 근데 이번 턴이 상승장 턴이 맞으면 저는 생각보다 큰 돈을 벌게 될 겁니다. 물론 결과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설레발은 굳이 안 치겠습니다. 그리고 과거에 한 달짜리 상승장 주고 미친듯이 쳐내려갔습니다. 근데 이건 그 유명한 코로나 대폭락입니다. 이 대폭락까지는 꼭 과거랑 똑같이 안 흘러가도 됩니다. 일단 제가 보는 건 중기적으로 최소 약불장이 시작됐다는 거고 거기에 편승해서 세력 돈 좀 뜯어 먹겠다 이 말씀입니다. 그리고 만약에 뭐 그럴 것 같지도 않지만 과거처럼 대폭락 터진다고 해도 어차피 저는 105K 손절이기 때문에 망할 일이 없습니다. 맨날 한 번 틀리면 이 새끼 뒤졌냐고 하시는데 막말로 여러분 지금까지 1000번도 넘게 틀렸을 텐데 안 뒤지잖아요. 저도 안 뒤집니다. 여러분은 틀려도 끄떡없이 버티시면서 왜 저는 한 번 틀리면 뒤졌다고 하십니까? 예? 자, 여섯 번째 근거입니다. 제가 일주일 전에 M2 유동성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풀이했습니다. M2가 뭡니까? 전 세계에 돈이 얼마나 풀려있냐 이겁니다. 글로벌 M2랑 비트코인 차트가 80에서 90% 일치율을 보인다. 그리고 M2는 12주 선행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12주 뒤에 쳐 올라가 있을지 내려가 있을지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. 뭐 이런 내용입니다. 그리고 보시면 M2는 진작에 역사상 최고가 뚫고 하늘로 날아가고 있습니다. 비트코인이 이 모델을 따른다고 쳤을 때 12주 뒤 그러니까 3개월 뒤 비트코인은 생각보다 높은 가격대에 거래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이 둘의 상관지수가 80에서 90%이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는 80에서 90% 확률로 그렇습니다. 이해 못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전 세계에 돈이 존나 풀려있다. M2 보면 알 수 있다.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더 풀려있다. 그럼 이 돈이 어딘가로 흘러가야 되는데 들어갈 곳은 은행, 주식, 부동산, 코인밖에 없다. 그리고 코인 쪽은 아직 제대로 된 수혜를 못 받았다. 조만간 수혜 받을 수 있다. 12주 뒤 비트코인 가격은 생각보다 높을 수도 있다. 이 말씀입니다. 이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이젠 더 쉽게 설명드릴 방법이 없습니다.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.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. 자, 일곱 번째 근거입니다. 요즘 국장, 미장 존나 불장인 거 다들 아시죠? 코스피 보시면 3달 만에 37% 쳐 올랐습니다. 이 정도 고각 상승은 4년 전 코로나 불장 이후로 최초입니다. 최초. 쓰레기로 유명한 국장이 이랬던 적은 진짜 거의 없습니다. 전 세계.
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돈이 존나 풀렸고 결국 갈 곳은 자산시장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당연히 국장도 수혜를 받은 겁니다. 나스닥도 보세요. 올타임 하이 대가리 뚫고 역사적 최고점입니다. 3개월 동안 39% 쳐올랐습니다. 존나 무거운데도 존나 올랐습니다. 이렇게 국장 미장이 쳐올랐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? 돈이 자산시장으로 풀리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. 불쌍한 코인러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이미 전 세계는 3개월 전부터 불장이었습니다. 근데 코인만 병신짓 하고 있으니까 현실적인 매력도 측면에서 코인 시장이 뒤쳐져 있던 게 팩트입니다. 대신에 전반적인 자산시장이 주기적으로 키 맞추게 한다는 점 고려하면 다음 수혜를 받을 분야는 코인 시장밖에 없습니다. 부동산은 아직 논외입니다. 그건 너무 오래 걸립니다. 국장, 미장, 코인 중에서 코인만 아직 수혜를 못 받았다. 근데 평생 못 받진 않을 겁니다. 수혜 받을 시기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뭐 지금 자리에서 갑자기 한 달 횡보? 뭐 몇 주 횡보? 죄송한데 때려 죽어도 못합니다.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끌었습니다. 더 횡보 못합니다.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제 제 롱 체결 안 시켜주고 쳐 올라가는 거 보니까 오랜만에 시장에 돈이 좀 크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. 상승 보고도 체결 안 된 건 4개월 만에 최초입니다. 자, 마지막 8번째 근거 김프입니다. 김프 보세요. 원래 1에서 2% 정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김프가 담백하게 쫙 빠졌습니다. 이게 무슨 뜻입니까? 그냥 딱 보면 3초 안에 아셔야 됩니다. 이번 상승이 한국인 파워, 즉 김치 파워가 아니었단 소리입니다. 김치 파워로 끌어올리는 상승은 존나 신기루 같은 상승입니다.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냄비 근성이 강해서 뜨거울 때 확 뜨겁고 차가울 때 확 차갑습니다. 그래서 김프 끼면서 상승했으면 그 상승은 오래 못 갑니다. 갑자기 사라지고 갑자기 폭락합니다. 매번 그랬습니다. 근데 지금 보세요. 김프 없습니다. 아니 정확히는 김프가 있었는데 오히려 줄었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보다 외국에서 코인을 더 쳐 샀다는 뜻입니다. 그거 말고는 이 현상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. 한마디로 외국 새끼들이 코인 쪽으로 서서히 들어오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. 한국 사람들은 국장, 미장으로 유출됐고요. 아니면 포기하고 떠났거나 반평생 처물려서 엉엉 울던 코리안 코인 개미들이 드디어 코인판을 일부 떠났고 눈치 빠른 외국 새끼들은 미장 처먹고 기어코 코인 장까지 쳐 들어왔다. 특히 어제 상승은 유독 외국 자금이 많았다. 그럼 가능한 해석은 하나뿐입니다. 상승장 신호입니다. 제가 지금 굉장히 쉬운 언어를 쓰고 있는데 이 이상 더 쉽게 설명해보라고 하면 그건 저도 불가능합니다. 저는 유치원 교사가 아니고 여러분은 5살짜리 애기가 아닙니다. 자,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어제 찍힌 최저점 105K를 못 깰 거라고 봅니다. 저도 일단 1차 롱 받았고 더 떨어지면 2차 롱까지 받을 생각입니다. 더블 배럴 2분할로 접근하고 모든 손절은 105K에서 치겠습니다. 105K 깨지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근거 중 절반 이상이 무쓸모 쓰레기가 됩니다. 그럼 튀는 게 당연합니다. 틀리면 당연히 튀어야죠. 평생 붙잡고 살래요? 평생 존버 하다가 남들처럼 마이너스 90% 박히고 한강 갈래요? 한강뷰 집 사고 싶었는데 한강물로 뛰어드는 가장 빠른 길이 틀렸을 때 아득바득 땡깡 부리면서 존버 쳐하는 겁니다. 마이너스 5% 마이너스 10%에서 끊어내면 뒤질래야 뒤질 수가 없는 겁니다. 청산 당하는 유일한 방법은 손절 안 하고 버티는 겁니다. 이제는 조언 그러지 마시란 뜻입니다. 몇 번을 당해야 안 당하실 겁니까? 105K 깨지면 전 무조건 손절 칠 거고 잠깐 쉬다가 새로운 전략, 새로운 시나리오 들고 올 겁니다. 2차 롱 어디서 봤는지 그리고 어디서 입질 치는지 텔레그램에서 공개적으로 공지할 거고요. 생각보다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찍 익절 치지는 않을 겁니다.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. 이 모든 분석은 105K 못 깬다는 가정에 입각해서 분석한 거고 105K 깨지면 차트 상황 존나 어지럽게 흘러갈 겁니다. 국장, 미장, 불장인데 코일만 병신장이니까 상대적으로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. 상대적 박탈감이 뭔지 드디어 완벽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. 105K 깨지면 말입니다. 자, 일단 안 깨졌고 안 깨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안 깨질 확률 80%좀 봅니다. 20% 확률로 또 쳐 내려가서 105K 깨면 뭐 씨발 저도 별 수 없죠. 자, 어쨌든 20대 상위 0.1% 경제적 자유. 제가 어떻게 기존 전략 폐기하고 하루 만에 새 전략 들고 왔는데 이 새 전략으로 맞추는지 이 유튜브 하나로 증명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적적!